20년.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은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손자가 넘어져도 할머니가 아닌 엄마만 찾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며느리는 외국인입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입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남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 67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년간의 고통, 오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작은 기적.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20년 전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30이 넘은 아들, 이제 결혼할 때도 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좋은 여자 만났구나. 언제 데리고 와서 보여줄 거니? 엄마.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 못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국인? 미국 사람? 한국말도 못한다고?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외국인이라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왜?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발 이해해줘.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미국 여자랑 결혼한대요. 어떡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일단 만나나 보자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니. 명절에 차례는 어떻게 지내나? 김치도 못 담글 텐데. 한국 문화도 모를 텐데. 우리 집안 어른들은 뭐라고 하실까? 3개월 후 아들이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제니퍼. 금발의 파란 눈. 키가 17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색한 한국어였습니다. 발음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희도 영어를 못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인사만 나눴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 집 구할 때까지만. 당분간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한두 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분간이 2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외국인이어도 가족이니까요. 제니퍼는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니퍼, 이건 김치야. 한국 사람은 매일 먹어. 아, 김치. 감사합니다. 맛은 어때? 맵지? 조금. 맵습니다. 하지만 맛있어요. 그녀는 김치를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보기에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한국 음식도 한국 문화도.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침 준비하고 남편과 아들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9시가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놔도 안 먹었습니다. 제니퍼, 아침은 안 먹어?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커피만.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몸에 안 좋아.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다니? 며느리가 늦잠을 자다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놨는데?
설거지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그릇을 싱크대에 쌓아뒀습니다. 제니퍼야,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아, 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하게 됩니다. 빨래도 그랬습니다. 제니퍼는 빨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저는 매일 했습니다. 제니퍼, 빨래 좀 해. 아직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빨래는 자주 해야지. 쌓아두면 냄새나. 미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해요. 여긴 한국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첫 추석. 제니퍼에게 차례상 준비를 가르쳐줬습니다. 제니퍼, 이렇게 전을 부치는 거야. 밀가루 묻히고 계란 입히고. 네. 이렇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제니퍼는 서툴렀습니다. 저는 타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30분 걸릴 일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제니퍼는 저기 가서 쉬어. 죄송합니다. 명절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제니퍼는 저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가르쳐줬지만 어색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제니퍼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 민수 부인 외국인이구만. 한국말 해요? 조금. 합니다. 아이고, 고생이시겠네. 우리 문화 모르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니퍼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외국인 며느리 둬서 힘들겠어. 뭐? 그래도 애는 착해. 그래도 명절에 일도 못하고.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제니퍼는 우리 문화를 모르는데. 그래도 며느린데 어쩌겠어. 천천히 가르쳐야지. 천천히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인내심을 가져. 외국인인데 쉽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가 생긴 것은 불만, 서운함, 답답함.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도 느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그것이 20년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당분간이라던 동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총소리 나는 전쟁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전쟁. 눈빛으로, 한숨으로,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 아침 6시. 저는 일어나 청소를 시작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립니다. 제니퍼의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9시. 제니퍼가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응.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좋은 아침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시간 동안 혼자 일했는데. 제니퍼는 커피를 탑니다. 아침 준비를 해놨지만 먹지 않습니다. 제니퍼야, 아침 먹어.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점심 준비. 저는 국, 찌개, 반찬을 만듭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제니퍼는 먹기는 하지만 즐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니퍼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밥을 놔두고. 제니퍼야, 밥 해놨는데 왜 그걸 먹어? 저는 오늘은 이게 먹고 싶어서요. 내가 한 밥은 안 맞아?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제가 익숙한 음식도 먹고 싶어서요.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 음식이 싫다는 거잖아.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3년째 되던 해 제니퍼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손자. 제 첫 손주. 제니퍼 축하해. 몸조리 잘해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정성껏 챙겼습니다.
미역국, 보양식, 과일. 매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특히 미역국. 어머님, 저는 이거 못 먹겠어요. 냄새가. 미역국은 임산부한테 좋아. 먹어야 해. 하지만 저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먹어. 참고 먹어야지. 제니퍼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토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개월 후 손자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 하지만 제 손주입니다. 어머님, 아기 봐주시겠어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저는 기쁘게 아기를 돌봤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제가 거의 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아 방식이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저는 바로 안아줬습니다. 한국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아기 좀 놔두세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뭐? 아기가 우는데 놔둬? 그럼 안 돼. 미국에서는 이게 더 좋다고 해요. 아기가 독립적으로. 여긴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아기가 울면 안아줘야 해. 우리는 육아 방식으로 자주 충돌했습니다. 제니퍼는 미국식을 고집했고 저는 한국식을 고집했습니다. 제니퍼, 아기한테 양말 신겨야지. 발이 차. 괜찮아요. 너무 더우면 아기가 불편해요. 아니야, 아기는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해. 어머님, 제가 엄마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엄마면 나는 뭐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시간이 갈수록 저와 제니퍼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을 걸어야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제니퍼랑 산책하시지 그래? 난 괜찮아. 할 일 많아. 제니퍼, 어머니랑 같이 가지 그래?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지호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호는 엄마만 찾았습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와봐.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엄마는 지금 바빠. 할머니랑 놀자. 싫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싫어한다니. 제가 그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문제는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가 지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영어로만 대화했습니다. 제니퍼, 지호한테 한국말 가르쳐야지. 지호는 영어로 편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한국에 사는데 한국말을 해야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가 언제야? 벌써 5살인데. 어머님, 제 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해요. 또 그 말입니다. 제 아이. 그럼 저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지호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으니까요. 저는 영어를 못했으니까요. 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줬어. 뭐? 맛있어. 냠냠. 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통역했습니다. 그랜마 메이드 유 썸 푸드. 오. 땡큐. 저는 손주와 통역 없이는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제니퍼와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 사이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요리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빨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제니퍼야, 빨래 개어뒀어. 네. 지호 옷도 다렸어.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니퍼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니퍼, 같이 하자.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봤으면 이제 알겠지. 하지만 제가 하면 어머님이 다시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니퍼가 하면 저는 다시 고쳤습니다. 제 방식대로. 그래도 도와줘야지. 며느리가. 어머님, 저 며느리 맞아요? 아니면 하녀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저와 남편. 하지만 대화는 거의 영어로 이뤄집니다. 지호가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제니퍼도 영어로 대답하고 아들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남편만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여보, 반찬 좀 더 먹어. 응. 맛있네. 지호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간단히 통역해줍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요. 아, 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지호는 제니퍼 방으로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인사도 없습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지호는 대충 손만 흔듭니다. 바이. 그리고 가버립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정부, 가사도우미, 가족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살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해. 남에게는 최소한 인사라도 하잖아. 순자야. 제니퍼는 나를 시어머니로 안 봐. 그냥 귀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지호도 나를 할머니로 안 봐. 난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야. 참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일어났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7세가 되었고 제니퍼는 48세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해, 서운함, 분노, 외로움. 그것들이 제 가슴 속에 돌덩어리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2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7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 밥. 정성껏 차렸습니다. 9시. 제니퍼가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잠옷 차림. 굿모닝.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한국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 3글자가 그렇게 어렵나요? 제니퍼는 커피를 탔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니퍼, 밥 먹어. I'm not hungry. 배고프지 않다고요. 매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니퍼는 커피만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지호는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호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호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삶고 양념을 만들고 어묵을 넣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지호야, 떡볶이 만들었어. 나와서 먹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나왔습니다. 아이 돈원 떡볶이. 아이원 피자. 피자를 원한다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만든 떡볶이를 놔두고 떡볶이 먹어. 할머니가 만든 거야. I said I want 피자. 지호는 짜증을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아무도 먹지 않을 떡볶이. 눈물이 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설. 20번째 명절입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항상 혼자였습니다. 제니퍼, 좀 도와줘. 어머님, 저는 이거 못해요.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20년을 봤으면 이제 할 수 있잖아.
저는 이 문화가 이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죽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분들은 우리 조상이야. 하지만 과학적으로. 과학?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음이야. 조상을 기리는 마음. 어머님,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 문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게 강요야. 저도 제 문화가 있어요. 그럼 미국 가서 살아. 왜 여기 있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니퍼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절 아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몸이 안 좋대요. 명절에도 안 나와? 에휴. 저는 창피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같은 창피를 겪었습니다. 점심 식사.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니퍼 좀 불러. 엄마, 제니퍼는 오늘 기분이 안 좋대. 명절인데 가족이 같이 있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했잖아. 미국 가서 살라고. 아들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래도 그렇지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어. 그게 제니퍼 잘못이에요? 엄마가 이해해줘야죠.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참았다고요? 엄마는 제니퍼한테 늘 불만투성이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엄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제니퍼를 인정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명절 상앞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9시. 제니퍼가 나왔습니다. 굿모닝. 저는 폭발했습니다. 좋은 아침? 20년 동안 매일 굿모닝이야? 한국말로 인사 한 번 못해? 뭐라고요? 20년이야.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왜 한국말을 안 배워? 왜 우리 문화를 안 배워? 왜 나한테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는 투명인간이야.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마다 밥 차려놔도 안 먹고 청소해놔도 고맙다는 말 없고 지호한테 한국말도 안 가르치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진정했어. 참고 또 참았어. 하지만 이제 못 참겠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외국인이어도 내 며느리니까. 하지만 넌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어.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노력했어요. 제니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이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김치도 못 담그고 명절에도 안 나오고. 그게 노력이야? 어머님은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먹으려 노력하고. 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이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라고만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제대로 안 해서야. 뭐가 제대로예요? 어머님 방식대로만 해야 제대로인가요? 제 방식은 안 되나요? 한국에서는 한국 방식대로 해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제 문화가 있고 제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넌 며느리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야 해. 21세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존중?
내가 너한테 받은 존중은? 20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존중은 뭐야? 어머님도 저를 존중한 적 없잖아요. 항상 명령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니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보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저를 외국인 며느리로만 봤어요. 민수의 아내로, 지호의 엄마로 본 적 없어요. 그냥 불편한 외국인.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항상 저를 지켜보고 평가하고 비판했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제니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하시고 제가 못한다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니퍼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보셨잖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정말 제니퍼를 며느리로 본 적이 있었나요?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제니퍼가 처음 왔을 때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는 것이. 제니퍼가 한국어를 배울 때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배워야지라고만 했습니다. 제니퍼가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강요했습니다. 먹어야 해라고. 제니퍼가 다른 방식으로 육아할 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식대로 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니퍼의 방식을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니퍼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제 방식만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뭐가? 제니퍼한테. 20년 동안 나는 제니퍼를 며느리로 안 본 것 같아. 그냥 불편한 외국인으로만 봤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제니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말했잖아. 여러 번.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 할 수 있을까? 해야지. 가족인데.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니퍼는 20년 동안 어떤 기분이었을까? 외국에서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서 시어머니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20년 동안 제니퍼의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서운함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니퍼도 서운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니퍼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나야. 제니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들어와도 될까? 네. 저는 제니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 사진, 제니퍼와 민수의 사진, 지호의 성장 사진.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니퍼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퍼, 미안해. 네. 20년 동안 나는 너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어. 그게 미안해.
제니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너를 항상 외국인으로만 봤어.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을 강요했어. 어머님,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 너의 입장에서 20년 동안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국에서 와서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고 항상 혼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미안해, 제니퍼. 정말 미안해. 제니퍼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저도 노력이 부족했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쏟아내듯이. 울음이 그치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제니퍼, 솔직히 말해줘. 20년 동안 어땠어?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모든 게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해도 어머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저는 항상 외부인이었어요. 가족 대화에 끼지 못하고 어머님과는 대화가 안 되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들 제가 참여하길 바라지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물어봐도 봐서 배워라고만 하시고 저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호. 저는 지호를 영어로 키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제 아이와 대화하려면 영어를 써야 했어요. 그랬구나. 저도 지호가 한국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려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어요. 제니퍼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말했습니다. 제니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힘들었어. 어머님도요? 응. 너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너는 나와 너무 달랐으니까. 그래서 내 방식을 강요했어. 그게 쉬웠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무서웠어.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너는 똑똑하고 예쁘고 영어도 하고 나는 늙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이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두려움을. 그래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너는 내가 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 그게 서운했어. 제니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믿지 못해서 혼자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정말이에요. 제가 청소하면 다시 하시고 제가 요리하면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내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제니퍼, 내가 아침에 안 먹는 거. 나는 내가 한 음식이 싫어서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랬구나. 나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싫어하는 줄. 어머님 음식 맛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식욕이 없어요. 작은 오해들이 풀려갔습니다. 그리고 명절. 제니퍼, 너는 왜 참여 안 했어?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례가 뭔지, 왜 지내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설명?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는 완전히 낯선 문화예요.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제니퍼에게는 외계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시니까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됐어. 내가 할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그렇게 계속 하시니까 저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니퍼,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자세하게. 그리고 내 방식도 존중할게. 정말 해시태그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합니다. 외국인 며느리라고 거리를 두었던 건 저였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연 순간 우린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